신동엽 시인을 그냥 저항시인이라고 하니까 투사하고 그냥 막 그 혁명적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신동엽 시인은 혁명가이기보다는 오히려 애언자, 사상가, 하여튼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신동엽 시인을 그냥 저항시인이라고 하니까 투사하고 그냥 막 그 혁명적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신동엽 시인은 혁명가이기보다는 오히려 애언자, 사상가, 하여튼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신동엽의 내면 세계도 그렇고 신동엽의 시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 신동엽 시인 시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가 이 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쉽고 그냥 너무 명징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종로오가라고 하는 시인데요. 1967년 동서춘추 6호로에 발표를 한 시입니다. 제가 시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종로오가. 이슬비 오는 날 종로오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한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을이 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장녀가 양지 쪽에 기대 앉아 속내 입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의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광고만 뿌리는 그 머리 마을.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시가 아주 좋죠. 아주 쉽죠. 이 종로오가 시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어려운 낱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딱 읽으면 돼요. 누구나. 근데 재미있는 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재미있는 건 제목이에요. 종로오가라고 하는 제목. 종로오가는 그냥 주소죠. 종로오가죠, 거기.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종로오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주소가 아닙니다. 예전에 80년 그 광주 그 5.18 겪고 나온 이제 저희들 보고 이제 문단에 이제 80년대 세대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저희들은 종로오가라고도 안 했어요. 오가라고 합니다. 오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오가에서 알아? 그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로오가가 그 민주화의 성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곳이에요. 한국에 기독교 관계돼 가지고 가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회회관, 기독교 방송, 기독교 농민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그때 당시에 베니스 영화점이니까 거기가 경찰들의 아지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로 5가에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문익환 목사님도 종로 5가 사람입니다. 이 문익환 묘소 참배하려고 버스가 서면 꼭 종로 5가에서 출발하고 묘소에 가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버스를 탄 묘소 참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일대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한국에 이제 그런 장소들이 있었어요. 시국선언 주로 이제 제야 인사들 시국선언 하면은 세실 레스토랑이고 민중운동 관계된 집회하거나 농성하면 명동성당으로 가고 명동성당, 세실 레스토랑, 종로 5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성지 이미지,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성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종로 5가예요. 그 종로 5가가 예전에 지금 이제 강남 쪽으로 발달이 했는데 서울 오고 서울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차들이 주로 이제 종로 5가에서 서요. 거기에서 그냥 바로 가까이에 동대문이 있죠. 25면에 이슬비 오는 날이에요. 날씨도 얼마나 참 을씨년스럽습니까?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횡단보도 신호등 앞이라는 거예요. 신호등 옆이라는 거예요. 낯선 소년이 물어요. 어디로 물냐면 동대문을 물었어요. 근데 이때가 밤 11시 반입니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간이에요.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은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피해주고 있었다. 축축하게 이슬비 오고 날씨 참 척척하죠. 밤 11시 반이에요. 지금 30분 안에 집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통행금지 위반으로 이제 파출소에서 자야 돼요. 붙들려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30분, 지금 걸어서 30분 거리가 지금 동대문인데, 11시 30분에 쉽게 말해서 서울을 잘 모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이 동대문을 물은 거예요, 거기에서.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 벗어 품고, 소년의 덩어리서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배해줬고 있었다. 지금, 산업화가 진행될 때 농촌에 펼쳐진 정책이 뭐냐면 살농 정책이에요. 쌀옹같이 분위기가 좀 고상하게 들리죠. 죽일 살자, 농업 농자. 농업을 죽여야 농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야 사람들이 배고파서 서울로 쫓겨서 올라옵니다. 서울로 쫓겨서 올라온 실업자가 많아야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 노동력이 확보가 돼야 산업화가 가능해집니다.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좀 살벌하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년의 등어리에는 시골에서 가지고 온 고구마가 같이 젖고 있어요. 지금. 그 소년이 충청도 소년일까, 전라도 소년일까, 지금 속리산 근처 말투일까, 아니면은 해남 어촌 말투일까, 지금 신독이 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눈목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누구를 보았냐면은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 기대에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 누나였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은 거예요. 지금 그 살롱 정책에 의해서 농촌에서 살지 못하고 서울로 와서 뱅뱅 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산업화에 미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자본가들이 공장을 지어서 돌려요. 이 배고픈 사람들이 확보가 돼야지만 일을 합니다. 안 하면은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아래도 또 나와요.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의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지금 산업화의 희생자들이 지금 쭉 지금 등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시적 화자의 무한한 연민이 지금 아주 또렷이 이렇게 느껴지는 풍경 하나가 그대로 펼쳐지는 그런 시예요. 이 시에서도 역시 이 시인의 문제의식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륙의 섬나라,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대륙의 섬나라.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미국을 지금 얘기를 해요. 미일 자본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백제 몰락할 때 부여에 당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전 주민들 학살해 버리듯이 지금 미일 자본주의가 농경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심성들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장면이죠. 남은 것은 없었다. 지금 이제 그 시골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러냐면은 아주 지금 평이한 그 구절 같은데 가슴 아픈 이제 표현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못 살 것 같지만 그때는 피난 갈 곳이 있었어요. 강 건너가면 북간도로 갔어요. 지금은 도망갈 곳조차도 없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저기를 만나서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어디로 오냐면은 착취의 중심지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중심지로 들어와서 지금 종로 5가에서 동대문 가는 길을 물은 거죠. 이것을 더 먼저 온 시적 화자가 거기 이제 답변을 하면서 마음이 이제 걸려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밤 11시 반이니까 밤 12시가 통금이 있으니까 지금 밤이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쉴 곳이 필요해요. 밤은 신화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노동의 시간이라면 밤은 신화의 시간이에요. 자고 꿈꾸고 그 아무리 힘든 사람도 그 포근하게 잠들어서 그 꿈속에 온갖 그 것을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잠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자리를 찾아가느라고 사람들은 분주하죠. 그런데 화자가 보면은 이 소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죠. 지금 그 풍경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종로 5가는 참 아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